안녕하세요.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시용입니다. 오늘은요,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수학 학습 전략을 안내 드리고자 하는 대상이요, 초중 학생들입니다. 초중 학부모님들이요, 입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점이 없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 교육 상품이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학에서 입시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아이들을 도와주시면요, 아이들이 입시에서 굉장히 불리함 속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초중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초중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제가 드리는 얘기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교육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제 특성화고를 제외하고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 수를 세보면요, 1,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전교 1, 2등 학생들이 있겠죠. 그럼 그 전교 1, 2등 학생들은 몇 명이 있을까요? 3,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전교 1, 2등이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전교 1, 2등이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대학교 어디 지원할 거예요? 그쵸? 서울대 지원하겠죠. 서울대는요, 이런 전교 1, 2등이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전형이 있어요. 그게 서울대 지균이라는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서울대 지균이라는 전형을 한번 들여다보면 202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 모집 인원은 75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당연히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모집 인원만큼 아이들을 뽑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는 의문 하나. 아까 전교 1, 2등이 몇 명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3,700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왜 2,400명 정도밖에 지원을 하질 않을까요? 내가 전교 1, 2등이면 당연히 서울대에 지원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규는 정시라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데,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열심히 내신을 준비해서 전교 1, 2등이 된 건데 왜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전교 1, 2등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얼마나 잘 공부하고 있는지 또는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지균을 1,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서울대 지균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최저학력 기준이 뭐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전교 1, 2등, 한 학교의 전교 1, 2등은요,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1% 이내인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2등급은 11%를 의미해요. 근데 전교 1, 2등 학생이 11% 안에 못 들어갈까봐 겁이 나서 전국에 있는 1,400명 정도 되는 전교 1, 2등 학생들이 뭘 안 한다고요? 서울대 지균을 지원하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모집 인원은 750명 정도 되고요. 2,400명 정도 인원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선발 인원이요, 모집 인원보다 모자란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 서울대 지균은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달이 날까요? 이유는 아까 1,400명 아이들은 최저를 못 맞출까봐 지원도 못했고요.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 2,400명 아이들조차도 최저를 못 맞춰서 미달이 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실제 서울대를 들여다보면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에 있는 숫자들이 각 학과마다 지균 미달된 인원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보시면 요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지균의 대부분 미달은 어디서 난다? 이과에서 난다. 그럼 왜 이과에서 날까요? 이과가요, 실제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거나요. 아니면 공통 과목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투 과목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대 직윤 이과 아이들에 지원하는 1150명 중에서요. 3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요. 다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각 학교에 있는 전교 1, 2등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고 열심히 안 한 아이들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마저도 실제 고등수학 점수가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 올바른지, 그리고 왜 전교 1, 2등 아이들마저도 수학 점수가 좋지 않은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수능 수학에서는요. 수학 선택 과목의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지 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능 수학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대부분 아이들은요. 이과 수학을 선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과학 파트에서는 투 과목을 갖다가 응시를 해줘야 적어도 하나는 4개 영역 중에서 하나는 투 과목 하나가 응시가 돼야 이과, 서울대 직윤 이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요. 이 수학이랑 과학 파트에서 등급을 못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인원 한 번만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부터 2015년도보다 2021년도에 유독 미달 인원이 적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이때 코로나 때문에 실제 수능 최저를요 낮춰줬어요. 올해도 지금 수능 최저를 낮춘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능 최저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줬다고요. 어머님, 2등급은요 11%고요. 3등급은 23%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에서 이 갭만큼 낮춰줬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를 낮춰준 겁니다. 자, 그런데도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수학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이과 수능 수학 통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입시에서는 절대 과목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절대 과목이라는 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수학의 중요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으로 수학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고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쓰고 사교육비 지출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학 한 과목이 늘 발목을 잡는 아이들도 너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아이들 있죠. 문이과가 통합으로 성적 처리를 하게 되는 이 아이들, 지금 초중생들은요.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셔도 돼요.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이 정도까지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을 다 스탑을 하고요. 수학만 주 6일 동안 한 2년 정도는 하셔도 될 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단 한 번도 입시에서요. 문이과를 합쳐서 성적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수능부터 문이과를 합쳐서 성적 처리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3월, 6월, 9월 그렇게 성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게 무슨 일인데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실 거니까요. 제가 오늘은 초중 어머님들 대상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원래 문이과가 실질적으로 성적을 통합 처리하기 전에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과 수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과 수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과 수학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전체 수능을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 65% 정도였고요. 이과 수학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34% 정도였습니다. 자, 압도적으로 문과 수학을 많이 지원을 하죠.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 문과를 많이 지원하냐면요.
그만큼 공부해야 될 양이 적고 쉬우니까. 그런데 그 지원한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과에서도요, 수학을 잘 하면 대학을 잘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문과 1등급이 몇 명이었냐? 10,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과 1, 2등급을 합친 인원이 몇 명이냐? 3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요, 5,000 정도가 되고요. 1, 2등급을 합친 인원이 실질적으로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이과를 통합해서 성적 처리를 한 이후에 자, 이제 문과 1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문과 1등급이요, 실제 1,300대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1등급 8%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린 건데 지금 369가 다 8%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성적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등급을 합치게 되면요, 문과 1, 2등급 합친 인원이 6,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만 명 정도 됐던 1등급들이 6,700대로 꼬꾸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과는요, 이과 1, 2등급 합친 인원은 몇 명이냐? 38,000까지 갑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인해 입시 결과는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요?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실제 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인원들, 문과, 이과 1등급이 바뀌어 나가는 인원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실제 문과에서 1등급을 맞은 1,300등 정도가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당연히 요즘은 의치한약이랑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요 세 개를 가장 우위에 두죠. 맞나요? 그리고 문과에서도요, 의치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모집 인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저 인원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 인원. 대부분 지금 문이과가 통합됐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선택 과목에서 문과 위주의 선택 과목을 한 친구들은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요. 이과 위주의 선택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요, 모든 대학을 그냥 모든 과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실제 문과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인원들 기준으로, 정시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과, 지금 여기 기준 안에서도요, 문과만 지원이 가능한 인원은 18밖에 되지 않고요. 문이과가 통합으로 지원이 가능한 게 2,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문이과 통합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1,300등 정도가 위치한 대학은 연대, 고대, 사회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문과 1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연고대 정도가 된다라는 걸 인지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과 기준으로 볼게요. 14,000 정도 되는 1등급, 거의 15,000 가까이 되죠. 이 1등급 인원을요, 실제 딱 반만 가져올게요. 왜? 이과 아이들이요, 문과 아이들이 가는 과로 안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과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 정도만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이과 1등급의 반 정도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과 기준으로 정시 인원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쭉 보시면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모집 인원들을 쭉 정리를 한 거고, 이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모집 인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쭉 보죠. 아까 한 7,000명이 좀 넘는 이과 1등급의 반 정도 인원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여기까지 인원이 8,8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과 1등급 7,400등 정도가 위치하는 건 여기죠. 건대, 동국대, 사회 정도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과에서 연고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다 만약에 하면 문과 쪽 과를 지원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정도는 모두가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예요. 실제 이과에서요, 자, 서성안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럼 연고대 상위권과 지원이 가능하고요. 중경외시 쪽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럼 연고대 중위권과 지원이 가능하고요.
건동홍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연고대 하위권과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머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 건대나 아니면 동국대나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문과 쪽 지원을 하게 되면 연고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안 가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요. 내가 과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난 대학보다 과가 더 중요해라고 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 이과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좀 밀렸다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한다라고 인지를 하면요. 당연히 연고대 걸어놓고 재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현 입시 제도가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어떤 아이들이요? 기존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기존 아이들이 배웠던 수학 공부 방법 그대로 배운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지금 초중생들은요. 다른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초중생이다. 중학교 3학년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다.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요. 모든 과목을 스탑하더라도 수학, 고등수학입니다. 여기서 고등수학 등급이 좋아질 때까지는 수학의 주 6일, 주 7일을 올인해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이란 교과목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남들처럼 수학 공부 또는 기존 선배들처럼 수학 공부 하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입시에서는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초중생들은요. 이제까지 배웠던 수학 방법 또는 선배들이 해왔던 수학 공부법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대치동 목동에서 여러 어머님들을 만나서 아이들한테 특별함, 입시에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특별함을 부여해주고 싶다라고 사교육을 하고 계신데 실제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 또는 학생들이 짜놓은 시간표를 보면요.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교육은요. 아이한테 입시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아이가 미래에 역량이 커져서 본인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던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들이 도와주시고 있는 수학 공부는요. 수학 지필평가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수학 지필평가만 도와주고 있는데 그 지필평가마저도요. 현재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간표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절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또는 남들보다 우수한 수학 성적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학생들은요. 제가 뒤편에서 드릴 고등수학의 진실에 대한 영상 반드시 보시고요. 실제 고등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초중 때 고등수학을 어떻게 다뤄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